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능력 있고 잘생겨도 이것이 없으면 연애를 못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28살 김모씨가 있습니다. 연예인급 외모는 아니지만 준수한 외모, S전자 연봉 7천만원, 빛나는 능력에 부친성도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은 사람이에요. 언뜻 완벽해 보이는 김모씨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모쏠이라는 거예요. 아니, 외모, 능력, 성격 세 박자를 갖추고 있는 김모씨는 대체 왜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김모씨처럼 딱히 빠지는 게 없는데 연애 못하고 있는 분들, 시카고 대학 저스틴 랜디 교수가 당신의 문제를 알려줄 거예요. 호감의 3가지 조건. 저스틴 랜디 교수는 663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 낯선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프로필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도덕성,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지. 두 번째, 사회성, 활발하고 친근한지. 세 번째, 능력, 재능이 많고 커리어가 뛰어난지. 랜디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이 프로필을 읽은 후 각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먼저 사회성에 대한 결과를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드나요? 라는 질문에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35점, 사회성이 낮은 사람은 4점으로 나왔어요. 친근하고 부친성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비호감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친근하고 쾌활하더라도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은 호감도가 매우 낮았어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도덕성이 낮으면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얻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본이 중요하다. 도덕성, 사회성, 능력 모두 호감을 느끼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실험에서 확인해 봤듯이 사람의 호감도는 3가지 요소의 평균값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성과 능력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 사회성과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호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김모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김씨는 얼굴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호감이 가시나요? 오히려 친근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게 느껴지시죠? 사기꾼 같기도 하고요. 당신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연애에 실패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는 건 아닌지, 신뢰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 여부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태도만 바뀌어도 당신이 외모, 능력이 좀 부족해도 훨씬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능력과 외모.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란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널리 퍼져 있는 속설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근거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심리학 연구들도 꽤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는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게 다를까요? 이번에는 이 속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과의 폴 이스틱 교수는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는 속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이스트윅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163명의 대학생을 모집한 후 이성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스트윅 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외모,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두 번째, 능력, 좋은 직업을 가질 것 같은지. 세 번째, 성격, 착하고 믿을만하고 재밌는 사람인지. 참가자들은 각각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답했습니다. 역시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성격은 남녀 모두 비슷한 점수를 줬지만
남자는 외모를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고 여자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스트윅 교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실제 데이트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궁금했죠. 그래서 다른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스피드 데이트. 이스트윅 교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스피드 데이트를 열었어요. 스피드 데이트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참가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랜덤하게 짝을 지은 후 4분간 이야기할 기회를 줘요. 4분이 땡 하고 지나면 2분 동안 방금 얘기한 사람에 대해 간단히 메모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사람을 4분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짧은 만남을 가진 참가자들은 집에 돌아와서 스피드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오늘 만난 사람들의 외모, 능력, 성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애프터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만약에 둘 다 애프터 신청을 했으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메신저 창을 열어주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이스트윅 교수는 참가자들이 스피드 데이트에서 선택한 이성이 처음에 답한 이성의 조건과 얼마나 부합한지 분석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남자와 여자의 조건이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즉 참가자들에게 그냥 물어봤을 때는 남자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하고 여자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선택을 한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남녀 모두 대략 외모는 28%, 능력 14%, 성격 14%의 비중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트윅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선택을 해놓고 선택의 이유를 나중에 추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똑같은 재미없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일부러 짜증나는 톱소리를 같이 들려줘서 영화 시청을 방해했어요. 톱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본 그룹은 톱소리 때문에 영화가 재미없었다고 답했지만 사실 톱소리가 있든 없든 영화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으니 당연히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성 선택에도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냥 물어볼 때는 난 이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라고 말하지만 실제 선택을 보면 그 기준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더 중요한 그냥 느낌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감성이 선택을 좌우하는 거죠. 결국 남녀의 이성 선택 기준은 실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자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잘 모른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흔히 솔로인 사람들에게 이상형을 많이 물어봅니다. 각자 나름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 별로 쓸모없어요. 난 예쁜 사람이 좋아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예쁜지가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사람에 대한 호감이나 느낌은 너무 다층적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이상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기계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상형 때문에 실제로 만나보면 잘 맞을 수 있었던 사람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한 넓게 만나보고 나만의 진짜 취향에 대해 감을 익혀나가는 게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무리 능력 있고 잘생겨도 이것이 없으면 연애를 못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